동사 관련해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세 가지. 이 밑줄 친 자리가 진짜 동사인가? 두 번째, 주어와 수일치를 잘 하고 있는가? 얘는 능동인가 수동인가? 꼭 태가 아니어도요. 능동, 현재 분사를 과거 분사로 바꿔야 하는지 아니면 과거 분사를 현재 분사로 바꿔야 하는지를 물어본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진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준동사, 뭐 동명사나 투부정사, 현재 분사 이런 거에 밑줄 쳐져 있는 거를 이제 봤어요. 그러면 그 문장에 진짜 동사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없다 하면은 밑줄 친 부분이 진짜 동사, 찐동사 자리구나.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관계사 접속사가 보여요. 그럼 플러스 1이 동사의 개수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밖에 없다. 동사가 관계사랑 접속사가 보이는데 그러면 밑줄 친 부분이 동사겠구나. 요렇게 판단해 달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수일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문장의 주어를 찾아주시고요. 얘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어랑 동사가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어를 수식하는 다양한 애들이 뒤에 붙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짜 동사가, 진짜 주어가 어디까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주어의 형태를 알고 계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동명사, 투부정사, 명사절, 접속사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거 관계대명사 절도 주어 자리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이 올 경우에는 우리는 단수동사만 씁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복수 형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의미상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단수동사 하나로 취급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어가 하는지 아니면 당하는지 이렇게 해서 능동과 수동을 파악하는 것까지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 보았고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관계사 접속사 구별하는 거였어요. 명사절 접속사 대시랑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어디로 본다? 뒷문장으로 본다. 왜?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라고 판단해주면 되니까 같은 관대다. 그럼 어디를 보라고 했죠? 앞을 봐라. 그쵸? 선행사 있는지 있으면 대시나 위치 없으면 왓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올바르게 잘 쓰였냐 후냐 위치냐 뭐 이런 거 물어볼 때 구조로 판단한다. 주관대는 뒤에 동사가 오고요. 그쵸? 그 다음에 목관대는 주동이 오고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명사가 옵니다. 근데 이때 특징이 뭐였어요? 명사인 경우에 얘가 동사로도 쓰일 수 있나? 라는 거를 한번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관계대명사,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요. 관계대명사는요. 애초에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잖아요. 그래서 절과 절을 연결합니다. 접속사가 없어도 돼요. 왜?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대명사일 경우에는요. 반드시 접속사로 연결을 해달라. 관계대명사냐, 관계부사냐, 또는 전치사 플러스 위치로 바꿔야 되냐. 얘도 얘랑 똑같아요. 명접이랑 똑같습니다. 뒷문장으로 판단을 합니다. 완전하면 관계부사 또는 전치사 플러스 위치가 되겠고요.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너무 헷갈린다라고 앞에서도 설명드렸는데요. 그럼 어떻게 구별하는지 완전한 문장 같은 경우에는 1에서 5형식, 그 다음에 수동태. 이 수동태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와요. 네, 문장 유형에서. 그래서 1형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there is, are, 그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보어가 나올 때 2형식 이런 것들도 완전한 문장이다. 또는 주어 동사 다음에 명사가 나올 때, 그쵸?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에서 완전한 문장은 수동태가 가장 많이 아마 어려우시고 헷갈리실 거예요. 그 다음에 불완전한 문장은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우리는 불완전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세 번째는 뭐였죠? 형용사 부사였어요. 형용사 부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삭제를 좀 해봐라. 형용사나 부사를 밑줄이 쳐져 있는 부분을 좀 없애보세요. 그랬을 때 삭제했을 때 문장이 어색하면 형용사고요. 아니면 삭제했는데 문장이 이상하지 않아 다 있어. 그러면 부사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또 보어 자리에서 2형식과 5형식에서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2형식 같은 경우에는 감각동사, seem, appear. 그 다음에 5형식 같은 경우에는 자주 나오는 동사들 make, find, keep, consider 요 4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또는 주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왔다. 그럼 올바르게 잘 쓰인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병렬 구조입니다. 병렬 구조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동사 앞에 and가 오는 경우 또는 같은 문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 판단할 때 쓰는 거죠. 그렇죠. 병렬 구조. 그래서 같은 문법적 구조가 있는지 이것도 잘 따져봐야 되는 게 앞에 수식어가 엄청 많아요. and 앞에.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동사가 바로 뒤에 나와 있는 거랑 연결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삽입된 것을 잘 걸러내 주시는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면 이 병렬 구조도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상관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대표적으로 4개를 적어놨습니다. 이때 A와 그 다음에 B는요, 같은 문법적 구조가 들어와야 한다. 여기가 형용사면 여기도 형용사, 여기가 투부정사면 투부정사, 동명사면 동명사, 이렇게 같은 문법적 구조가 들어가야 한다. 라는 거 한 번 더 강조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것들을 공부를 했냐면, 마지막에 대명사, 대동사, 제기대명사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대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비교적 then이 좀 많이 나오고요. 비동사를 받을 때는 비동사, 이거 추가적으로 was, were까지, 과거형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고, 일반 동사 같은 경우에는 두더지로 받아준다라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자, 대명사와 제기대명사. 대명사는요, 유일하게 조금 해석이 필요하고요. 앞에 무엇을 받아주는지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수와 복수를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제기대명사 같은 경우에도 종종 정답으로 나왔던 경향이 있는데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대상일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대명사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제기대명사에 밑줄이 쳐져 있는 경우에는 이게 올바르게 쓰였는지 아니면 대명사로 바꿔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를 출제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29번 어법 문제 빈출 탑5에 대해서 총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기출문제를 푸신다면 훨씬 더 쉽게 다가가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